한국인들은 잔인한 민족이야. 어떻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학대하고 괴롭힐 수가 있지? 방콕의 한 유명한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육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요즘 돌보는 동물들이 자꾸 아프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 관광객의 행패와 동물학대 사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방방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죄 없는 동물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이 일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한국인들을 영원히 태국에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어떤 일이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초만 시간 내주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균열이 가고 울퉁불퉁한 방콕 동물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바스락거리는 익숙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해는 하늘에 낮게 걸려 있었고 따뜻한 주황빛이 동물원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때 생기 넘치고 활기찬 동물들이 살았던 우리들은 이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동물들은 더 이상 활발하게 걸어 다니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대신 느리고 무기력하게 움직이며 흐릿한 눈빛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나서 떠들던 아이들과 관광객들의 소리는 사라지고 조용한 대화와 드문드문 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동물원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제가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울 수 있는 장소였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꿈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물들이 병에 걸리고 심지어 몇몇은 죽기까지 했지만 아무도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자들은 우리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이 탓이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하던 대로 한 우리에서 다른 우리로 이동하며 동물들을 점검했지만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동물들을 얼마나 잘 돌봐왔는지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도 저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조차 저와 멀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코끼리 우리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나이 많은 암컷 코끼리가 앞뒤로 몸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상아는 깨져 있었고 눈은 초점 없이 흐릿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녀는 이제 그저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 사이 직원들과 방문객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에게 가혹한 행동을 한 관광객들에 대한 소문이었고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관광객들이 돌을 동물들의 우리에 던지거나 위험한 물건을 먹이에 섞어 넣고 심지어 동물들을 괴롭힌다고 주장했어요. 그 주장은 끔찍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동물원의 평판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손님들도 줄어들었고 방문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화가 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끔 관광객들이 이 동물원을 자신들만의 놀이터로 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한계를 넘어서 행동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일한 동안 많은 한국인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개 예의 바르고 동물들을 존중하며 동물보호기금에 기부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호랑이 우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나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고 사람들이 얼어붙은 채 서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는 마치 죽은 듯 누워있는 호랑이 자오가 있었습니다. 그의 갈비뼈는 얇은 피부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너무 말랐고 너무 약해 보였어요. 울타리 옆에 서 있던 한 가족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원 한 명에게 소리치며 왜 호랑이가 죽을 것처럼 보이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두려움에 질려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자오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어요. 관광객들은 우리 사육사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먹이를 주지 않으며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비난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통하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진실은 동물원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힘들어졌고 건강을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방문객들 때문에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리는 늘 과밀한 환경에서 그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힌 건 관광객들의 분노도 아니었고 눈앞에 누워있는 자우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관광객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온다는 소문도 있었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오의 우리 끝에 무릎을 꿇고 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때 빛나던 주황빛 털은 이제 윤기를 잃었고 그의 근육은 완전히 사라지고 피부와 뼈만 남은 듯 했어요. 깊은 슬픔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이 호랑이를 몇 년간 돌보며 그가 새끼 때부터 강력한 포식자로 자라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육사인 짜이가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저와 같은 걱정이 가득했어요. 뭔가 해야 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뒤에 모여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호랑이가 죽으면 동물원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변하지 않으면 동물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동물원도 끝장날 것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일어나면서 여전히 울타리 옆에 모여있는 관광객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비난의 감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잘못이었을까요? 한국 관광객들이 이 쇠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동물원, 제가 사랑하는 이 동물원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온 모든 것이 사라질 겁니다. 호랑이 우리에서 멀어질 때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제 어깨 위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찾아내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난 저녁 저는 동물원장의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마주하고 앉아있는 동물원장과 제가 본 적 없는 비즈니스맨들,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해. 동물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급박하고 무거웠습니다. 중국에서 온 투자자들이 동물원에 투자할 의향을 밝혔어. 하지만 우리 평판을 지켜야 해. 저는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동물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잖아. 동물들은 고통받고 있고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이상 퍼지면 끝이야. 네가 한국에 가졌으면 해. 한국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래. 중국 투자자들이 한국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을 촬영해 오길 원해. 만약 우리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상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거야. 그럼 우리 동물원은 비난을 피하고 중국의 지지와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물원이 저더러 한국에 대해 거짓 증거를 조작하라는 말인가요? 잠시 망설였지만 동물원장이 언급한 제 친구 사이사완의 이름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이사완은 몇 년 전 한국으로 이주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동물원장은 이번 여행이 사이사완을 찾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금전적인 제안도 상당히 후했다는 점도 고민하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혼란스럽고 허름한 풍경을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깨끗하게 빗나갔습니다. 공항은 번쩍번쩍 빛나는 현대적인 시설로 가득했고 교통은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울의 공원은 평온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방문한 한국의 동물원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동물들은 넓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의 건강은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방문객들 역시 예의 바르고 존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을 오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복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본 이야기들은 조작된 것이었을까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전혀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물원을 둘러보던 어느 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가 원숭이 우리 앞에 서서 돌을 던진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관광객들이 잽싸게 움직였습니다. 한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또 다른 남성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 원숭이들이 그 돌을 먹지 않도록 재빠르게 돌을 주었습니다. 돌을 던진 남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사건이 끝난 후에야 그 남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진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제게 몰려왔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동물원 문제로 비난하던 사람들은 사실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동물원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왜곡된 정보가 퍼지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동물들을 위한 환경, 사람들의 행동, 사회의 질서까지.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의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모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동물원의 현실과는 너무 달랐죠. 그리고 사이사원을 찾는 것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찾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동물원장은 사이사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저 희망에 기대어 계속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이 모든 일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동물원이 저에게 요구한 일, 그리고 한국에서 본 진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 와서 해야 할 일은 정말 이 동물원을 헐뜯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서울의 밤거리에서 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의 깨끗한 거리, 밝은 불빛,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본 모든 것들이 마치 저를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속한 곳, 제가 일하던 동물원은 이제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일까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호텔 방 발코니에 앉아 아래로 펼쳐진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동물원이 제게 맡긴 임무는 거짓에 바탕을 두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동물 보호는 놀라웠고 기술 발전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조차 잘 돌봄을 받는 듯 보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가 물그릇과 사료를 조용히 두고 간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죠. 한국에서는 심지어 길거리 동물들도 소중히 여겨지고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길고양이들이 그저 방치되고 대부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 눈앞에서 보고 있는 현실 사이의 차이는 배신감처럼 느껴졌습니다. 태국에서 듣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잔인함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인들이 동물들을 괴롭히고 학대한다고 믿어왔지만 그 배후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물원의 계획은 그저 윤리적이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정치적 의도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위해 동물 학대의 책임을 한국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그저 동물원을 지키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큰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작이었죠. 호텔 발코니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저는 조용히 이 모든 것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태국에서 들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한국의 동물원은 깨끗하고 동물들은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기술은 제가 상상조차 못한 수준이었고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동물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관광객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그 돌을 던진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었고 제가 본 모든 정황은 중국 관광객들이 더 큰 문제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물원은 중국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그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그저 돈과 정치적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물원을 위한 제안서를 다시 받았고 그것을 검토하던 중 더 이상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원장과 투자자들은 한국의 동물원에 대해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라고 제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동물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을 악당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모습은 그들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루는 한국의 유명한 동물보호단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동물보호를 위한 철저한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동물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이야기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세계는 이제 너무나 멀리 느껴졌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조용히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곳의 풍경과 사람들이 너무나 달랐고 그 차이가 저를 더욱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동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헐뜯는 동물원의 계획은 결코 옳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 이 진실을 어떻게든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국의 동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동안 은폐되어 왔고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으로 덮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모든 거짓말을 벗겨내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동물들을 존중하고 돌보는 사회였고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물원으로 돌아가 모든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진실을 태국으로 가져가서 이 모든 잘못된 소문과 거짓말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만날 한국 기자와의 약속은 제가 결심한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만약 제가 이 거짓말을 폭로한다면 동물원은 중국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꼭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속임수를 목격했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양심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잠시 후 기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분해 보이는 30쯤 된 남자였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인사를 나눈 뒤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제가 말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목격한 사실들, 태국 동물원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까지 전부 다 말했죠. 그는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물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태국의 정치적 상황과 이 거짓된 비난이 퍼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동물원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더 넓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카페 문을 나설 때 저의 마음속에서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제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많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태국에서 제가 받게 될 비난과 동물원 관리층 그리고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받을 압력은 분명 컸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보니 그토록 두려워하던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어요. 바로 동물원장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그가 제게 요구한 건 즉시 태국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를 동물원 업계에서 영원히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저를 반역자로 몰아 태국 정부에 보고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진실은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누구도 제가 배운 교훈을 없애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장한 거짓 속에 살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은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들이 말하던 잔인한 한국인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곳 사람들은 동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동물원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동물들의 건강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리의 길고양이들까지도 사람들이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것은 제가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따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동물원장과 투자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헐뜯을 수는 없었어요. 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저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진실이 조만간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동물원장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한국에서 깨달은 진실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거짓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머무르던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거리가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은 앞으로의 저에게 중요한 힘이 되어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면 저를 기다리는 것은 두려움과 압박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본 진실을 지킬 것입니다. 저에게 그동안 가르쳐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거짓된 이미지를 퍼뜨리려는 동물원의 계획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저는 제 모든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진실은 분명 아프고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